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준비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재는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이트요. www.ncs.go2kr 여기에서 이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교재를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 보통은 NC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NCS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NCS는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가 되는 세 가지의 지식, 기술, 교양을 국가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내용을 말하고요. 기술은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일을 할 때의 태도,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표준적으로 정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5 용접장치 시운전하기입니다. 앞부분에서요 용과제도 준비했고요. 모자하고 용과제, 용접봉, 그 다음에 용접 소모품 준비하고 용접장치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토치하고 보호가스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용접장치가 완전히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보호가스가 토치부로 적정유량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봐서 5에서부터 10 정도죠. 리터 퍼 미니터 이 정도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했어요. 분당. 그 다음에 용접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용접 작업에 적합한 용접 전류를 선택할 수 있다. 용접기의 정상적인 출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시운전 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의 전원의 특성입니다. 이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은요, 증류하고 교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용할 재료에 따라서요, 사용 전원을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이제 정하는 것이겠죠. 또 직류 전원을 사용할 때는 직류 전극성이나 직류 역극성을 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재 두께가 두꺼울 때는 직류 전극성을 쓰고요. 모재 두께가 얇을 때는 직류 역극성을 쓰면 되겠죠. 이제 그리고 또 모재에 따라서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교류전기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직류 전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전극성은요, 보통은 DCSP 이렇게 많이 적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DCEN이라고 많이 적어요. EN. 이렇게 해서 요거 EN이 이제 또 직류 이제 전극성을 또 다르게 표현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류 전극성은 모세의 양극을 연결한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전극은 우리가 양모라고 이렇게 외운다 했죠. 양모요. 양극이 모재이다. 이렇게 양모 이렇게 외우고요. 그러면 당연하게 용접봉은요. 전극봉은 음극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양극이 전기가 70%의 열이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모재 쪽에 이제 모재 쪽에 열이 70%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모재가 빨리 녹아요. 그러니까 모재의 이런 용입이 이제 깊다 이렇게 되겠죠. 깊고 이제 용접봉은 음극에 돼 있죠. 요것은 열이 30%가 간다 했어요. 그래서 30%의 열이 받은 용접봉은 모재보다 한 2분의 1 정도 천천히 녹아요. 용접봉이 아주 천천히 녹을 때 이런 경우가 바로 요 직류 전극성을 사용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죠. 용접부는 용입이 깊어진다.
용입이 깊으니까 이 폭 있죠? 용접되는 이 폭이라 그죠? 이 폭은 좁아집니다. 좁아지고 이 용입이 이렇게 깊게 되니까 철판은 두꺼운 판, 후판을 사용한다 이렇게 됐죠. 두꺼운 철판에 용접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직류 전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 역극성은 DC 이제 RP라 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DC EP라고 합니다. EP 해서 여기서는 EN이죠. EN은 이제 전극성, EP는 역극성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재의 이제 음극을 여기는 또 음극을 하고 전극봉의 양극 전극봉의 이제 음극이 잘못됐죠. 이게 모재의 양극이 아니고 모재의 음극이 되겠죠. 그러면 음극 여기 또 잘못됐습니다. 음극을 하고 전극봉에는 이제 여기 음이 아니고 양이 되겠네요. 그죠? 양극. 양극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울 때는요. 양극이 용접봉이죠. 그러면 양봉이라고 이렇게 외웁니다. 양봉은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벌이죠. 벌 이렇게 꿀하는 거. 그리고 요 양모는 이제 뭐죠? 양털. 그러니까 전극성은 양털이고 역극성은 이제 벌입니다. 벌. 양봉. 그 다음에 양극이 이제 용접봉이니까 모재는 반드시 음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용접봉 쪽에가 열이 70% 가겠죠. 그러니까 용접봉이 이것은 역극성에는 빨리 녹아요. 그리고 모재는 천천히 녹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 용접봉이 빨리 녹으면서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퍼지고 용입은 이렇게 얕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이 이렇게 넓어지고요. 용입은 또 이렇게 얕게 되는 뭐 이런 것이 바로 역극성이죠. 그러니까 요 전극성의 반대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용입이 얕아지고 비드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용접봉이 빨리 녹으니까 용접의 속도는 빨라요. 용접봉이 빨리 녹으니까 당연하게 용접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용입이 얕은 쪽에 설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팍판 용접에 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얇은 판의 용접은 이제 금방 이야기는 역극성 DC, RP를 쓰면 좋고요. 두꺼운 칠판 같은 경우는 직류 전극선을 쓰는 것이 더 맞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칠판의 두께에 따라서 쓰는 역극성인지 전극성인지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그림의 내용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극성 같은 경우는 요게 보면은 요 모재의 깊이가 깊고 그죠? 요 폭은 좁아요. 좁게 되고 그 다음에 역극성 같은 경우는 요게 뭐 폭이 조금 얇고 이 폭은 넓어요. 깊이는 얇고 폭은 넓어. 요거하고 이런 차이점이고 그래서 이제 용입이 깊은 것은 두꺼운 철판 이렇게 용입이 얕은 쪽은 얇은 철판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류전원 같은 경우요 고주파를 쓸 때는 고주파 교류전원 여기서 기호로는 ACHF라 씁니다. 고주파의 교류전원 이렇게 써요. 이런 경우는 이제 청정작용을 필요로 하는 알루미늄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용접의 경금속 용접에 적합하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는 모재하고 전극봉 열이 50대 50이 가죠. 50대 50 이런 식으로 가서 같은 전기니까 보짐 이 세 개 중에서 보시면 용입이 앞에서도 보면은 제일 요게 깊죠. 전극성이 그 다음에 여기 교류 자체에는 무조건 중간이죠. 50대 50이니까 중간, 용입도 중간, 사실 폭도 중간입니다. 폭은 여기 제일 좁고 요거 중간, 요건 제일 넓은 거.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제일 두꺼운 판이 전극성, 그 다음에 교류는 무조건 중간입니다. 중간. 얇은 것이 이제 역극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런 이제 뭐 용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폭, 뭐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은 교류를 무조건 중간에 집어야 돼요. 전극하고 역극 사이에.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나왔던 이런 열이 몇 프로인지 요거 하고요. 그리고 좁고 깊고 좁고 얇고 넓고 중간. 그 다음에 전극은 우수합니다. 이게 3.8, 3.18mm까지 쓰고요. 400A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나쁩니다. 나쁘고 전극 용량은 요거는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8을 쓸 수 있고 225A를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재질은 강이나 스테인리스 강이고요. 역극성은 박판이나 비철금속. 그 다음에 지금 교류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같은 경금속에 많이 쓴다 이럴 때죠.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는요, 여기 모두 청결 상태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극성은 청결 상태를 청정작용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 있는 역극성은 이제 또 청정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재가 깨끗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 전극성은 모재를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신에 요거는 박판을 쓰니까 후판은 용접이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스 아크 용접 조건의 선택인데요. 아크 용접 조건에 보면은 용접 전류가 얼마 할지, 아크 길이를 얼마 할지, 용접 속도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용액과 비드의 형태를 이제 결정하는 용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왔죠. 조건이 전류,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속도.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어떤 비드의 어떤 모양하고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조건을 잘 맞추어서 용접을 해야지 이제 품질이 높은 용접 결과를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보호가스 같은 경우도 이 보호가스의 어떤 이제 유량에 따라서도 또 보호가 잘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품질에 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용접 전류를 보겠습니다. 용접 전류는 원격 전류 조정기를 할 수도 있고요. 용접기 본체에 있는 이 판넬 있죠? 이것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가 멀 경우는 원격 전류 조정기를 이제 가져가서 할 수 있고요. 거리가 가까운 쪽에는 이렇게 용접기 본체 판넬에 이제 전류 조정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본체에 보면은 용접 전류기가 부착되어 있어요. 용접을 실제로 하면서 용접 전류기 눈금을 보면은 대강 전류가 얼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본 용접하기 전에 아크를 발생해서요. 용접이 얼마 정도가 올라가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접할 모재에 적합한 용접 조건이 결정되면 보호가스 유량을 또 조건에 맞게 또 조절합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아크를 발생해서 재료가 녹는 이 상태를 이제 미리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요거는 전류하고 용접봉 지름의 어떤 그런 것인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쓰는 것이 용접봉 지름이 2.4를 써요. 그럼 요 중간점 잡을게요. 2.4가 이렇게 올라갔다 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요. 지금 교류를 쓸 때요. 교류를 쓸 때는 전류가 보면은 약쭉 오니까요. 한 200 조금 안 되네, 그죠? 한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한 150 되면은 한 170이나 180 정도의 이제 전류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전극성을 썼을 때요. 전극성 썼을 때는 보니까요. 한 300 정도 나오겠다, 그죠? 300 정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극성의 순텅스텐을 쓸 때는요. 이때는 많이 적죠, 아주. 그죠? 잘하면 한 4, 50 정도 되겠다, 그죠? 네, 4, 50 정도. 이런 식으로 이 텅스턴 지름하고 요 전류가 이렇게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100%는 아니지만서도 이거 비슷하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접봉의 이제 돌출 지름에 따라서도 이 전류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돌출 지름이 예를 들어서 30mm를 한다 그러면요. 30mm에 이 전극 지름이 2.4를 많이 쓰니까요. 30mm를 벌써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2.4mm 이제 텅스텐 봉을 쓰고요. 쓰고 요것을 이제 30mm 정도를 이제 했을 때 30mm 정도를 했을 때는 한 320까지로 이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보다 낮게 씁니다. 낮게 쓰는데 최대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용접 속도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동 용접 같은 경우는 1분에 5cm에서 50cm까지 50cm까지는 진짜 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5cm에서 하여튼 50cm 사이 정도로 할 수는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같은 경우는 다른 용접에 비해서 안정된 아크를 유지할 수 있죠. 안정된 아크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되면은 모재의 언더컷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재의 용접 전류에 따른 용융 상태를 보아서 용접 속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돼요. 이 용융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용접되는 그 상태가 빨리 녹으면은 좀 빨리 가야 되고요. 그죠? 천천히 녹으면 천천히 가야 돼요.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도가 늦을 때의 모양하고 속도가 좀 빠를 때의 비드의 모양인데요. 뭐 요거는 느릴 때나 아니면 뭐 하나의 정상도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비드 모양의 빗금 있죠. 이런 빗금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완만한 이렇게 모양의 빗금이 되는 것이 꼭 느릴 때가 아니고 정상적인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정도. 그리고 여기 보통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걸 제가 바도갈처럼 이렇게 요 바도갈처럼 이렇게 생기는 상태가 가장 뭐 느릴 때보다는 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느릴 때보다는 느리면 이게 이마에 쌓입니다. 이렇게 좀 달라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바도갈 같은 경우가 정상이라고 보시고요. 속도가 빠를 때는 요 중간 부위가 지금 볼록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죠. 이렇게 이런 완만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볼록하죠 지금. 그리고 양 끝에가 언더컷을 먹었어요.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쏙 파먹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속도가 빠를 때가 일어납니다. 언더컷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용접 속도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 길이는요. 아크 길이는 용접 시 아크 길이 및 보호가스 종류에 따라서 아크 전압이 변합니다. 그래서 용접 결과에 대해서는 용입이나 비드 형성 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아크 길이에 따른 전압의 변동이 표 24, 4-24죠. 여기에 있다. 위에 있었죠. 그죠? 있었고, 그 다음에 아크 길이를 길게 하면은 아크 크기가 크게 되어서 높은 전압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전극봉과 모재와의 거리가 너무 길게 되면은 아크 길이가 길어져서 보호가스 작용이 불량합니다. 그리고 용접봉의 소모도 많아지고 용접 비드에 기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나친 아크 길이는 용접 결함을 이제 초래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 아크 길이라는 것은 요 세라믹이죠. 세라믹 끝하고요. 여기 있는 모재하고의 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고 여기서는 훨씬 더 길죠, 그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요. 그러면은 용접이 될 때에 이것이 짧으면은 용접이 이렇게 되는 텅스텐 봉이 있을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가 퍼지죠. 이렇게 퍼지는데 가까이 있으면 이 각도가 짧아지죠. 그죠? 여기서도 똑같은 폭으로 퍼지죠. 이렇게. 이제. 근데 모재가 밑에 있으니까 이 정도로 퍼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모재하고 여기 있는 세라믹하고 거리가 길수록 이 아크의 퍼지는 각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폭이 넓게 이제 되겠죠. 지금처럼 넓게 되고 요거는 좀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좁게 됩니다. 좁고 용접되는 거. 뭐 이런 이제 차이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길어서는 좋은 게 없어요. 앞에 이야기했듯이 길어지면은 보호가스 작용이 불량해요. 가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이게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위를 보호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기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전극봉도 이것이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많이 좀 소모가 됩니다. 우리가 딸른다 할까요? 그리고 밑에 이 부분도 예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긴 것보다는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이제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가스의 보호입니다. 보호가스 공급량에 보시면요. 보호가스는 대기로부터 용접부와 전극봉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조건에 맞도록 정확하게 보호가스의 양을 공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용용지와 전극봉을 보호를 할 수 있는 양의 가스는 공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스 공급량이 너무 많으면요.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높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으면 그럼 어떤 식이냐면은 보호가스 손실이 많이 생기죠. 가스가 금방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용착 금속을 급냉을 시키는 이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용착 금속 내에 잔류 가스가 외부로 발산하지 못해 기공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알곤가스가 높을수록 뭐 용접이 잘 된다 이런 착각을 해가지고요. 이게 보통은 5에서 우리가 한 10 정도를 한다 했는데 한 20에서 막 25, 최고 높은 게 25 정도입니다. 한 20 정도 막 해요.
그러면 여기 이야기했듯이 이제 손실도 많아요. 가스비도 많이 나오고 또 검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잔류가스에 의해서 또 기공도 발생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로 돈도 많이 쓰고 이제 모양도 안 예뻐지고 기공까지 발생해서 불량이 되니까 또 고가스 공급을 많게 하면은 안 좋단 말이죠. 용접은 항상 적정량이라 해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중간에 있는 적정량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적으면요. 용융지와 전거품을 보호를 못합니다. 보호를 못 해가지고 용접봉어 오염으로 인해서 용접 결함이 발생해요. 똑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의 보호가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여튼 간에 5에서 10 사이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바람이 좀 불 때는 뭐 10 이상으로 해서 한 15나 2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원인에 따라서 보호가스의 이제 양이 공급 유량이 달라질 수 있겠죠. 보호가스 종류에 따라서 용접부 이음 형태에 따라서요. 홈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모재하고 노즐까지의 거리, 아크 길이 때문에요. 노즐의 형상과 크기, 그 다음에 전류 세기와 극성, 그 다음에 용접 속도와 용접 사태, 그 다음에 시공 조건에 따른 모재와 토치의 위치, 용접 장소와 바람의 세기. 그러니까 지금 뭐 한창 많죠. 이런 여러 가지 둘, 넷, 여덟 개, 한 8개 정도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보호가스의 양이 또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퍼지, 뭐, 퍼지라 하는데요. 가스 퍼징을 하는 이유는 용접의 이면부, 뒷면이죠. 용접의 뒷면부의 산화나 질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불활성 가스를 이면부에 채워 넣는 거죠. 채워 넣는 것을 이제 퍼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퍼징하는 방법으로는 작업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금속재 뒷템버, 우리가 백판이라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 템버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용접부 이면에 불활성 가스를 공급하여 퍼징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파이프 같은 경우도 있어요. 4-25의 이제 파이프 같은 경우는 코르크 마개나 고무 마개로 막고 가스 호스를 통해서 불활성 가스를 공급해서 이면을 보호하는 가스 또 퍼징 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는 지금 파이프 경우입니다. 파이프 맞대기 할 때요. 요게 부위를 지금 용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노란색 있죠? 요거는 이제 앞에 이야기했듯이 코르크 마개나 고무 마개로 이렇게 막아요. 가스가 안 새게 막고 이쪽에도 이렇게 막고요. 중간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알공 호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알공 가스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알공 가스가 나오면서 이 파이프 내부를 꽉 채우죠. 알공 가스가 꽉 차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쪽에서 용접을 했을 때 이 뒷면, 이 이면이죠. 이면에 어떤 산화라든지 질화가 막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퍼징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맞대기 퍼징은 악진에 백판이라고 있었죠, 그죠? 네, 백판이라고 그 앞에 그림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탄소 강판에 맞대기 용접할 때 이제 한데요. 이 철판 두께가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 3mm 철판에서 4mm. 보통 이제 요즘은 3mm 철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3mm가 뭐 3.2를 보고 하겠습니다. 요거보다 이제 약간 이제 0.2mm가 이제 좀 적은데요. 3.2 같은 경우는 150에서 400 정도의 전류를 씁니다. 그리고 가스 유량은 7에서 10. 그러니까 앞에서 5에서 10 사이 점에. 그 다음 용접 속도는 100에서부터 750 사이 분당. 그러니까 100mm에서 750이죠. 그 다음에 용접봉 지름은 1.6에서 2.4. 대부분 2.4를 쓰겠죠. 그 다음에 루트 간격은 딱 붙여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1.6mm 사이에 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1.6 이상도 뛰는 경우도 있어요. 꼭 요것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조건은 대강 이런 조건인데 이 전기도 150은 사실은 많이 높아요. 뭐 잘하시는 분은 되는데 보통은 뭐 90, 100 뭐 이 정도로 또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철판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이 용접 전류는 항상 변동이 있으니까 뭐 이 전류를 이제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판 같은 경우는요,
스테인리스판 같은 경우는 우리 똑같이 3.1을 보시면요. 용접 전류는 110에서 150이고 가스는 한 5 정도요. 그 다음에 전극 공시름은 2.4에서 3.2인데 2.4. 뭐 용접봉도 2.4죠. 이렇게 하고 패스는 여기는 한 번인데 뭐 한 번에 끝내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두 번에 끝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한 번이 맞다 이런 건 아닙니다. 뭐 두세 번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다음 3번에 가스 등산 아크 용접의 점검 및 정비 방법입니다. 어, 가스 등산 아크 용접의 정상적인 가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접기호 사용 전, 그다음 사용 후, 사용 중 세 가지 상태에서 이상 유무를 이제 수시로 파악해야 된다. 자, 일반적인 고장 방지보죠. 용접기 설치 장소가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1차, 2차 전선 케이블이 제대로 결선이 됐는지를 이제 하고 절연이 되는지를 이제 또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접기 용량에 맞는 안전 차단 스위치. 보통은 누전 차단 스위치를 하죠. 누전 차단 스위치가 되는지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용접기를 전격 사용률 이하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허용 사용률을 또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부에 먼지 등등 이물질이 있을 땐 수시로 압축 공기로 가지고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용접기를 용도 외의 작업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 내부의 고주파 이제 방전 캡이나 PCB 보드는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전문가만 해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이 PCB 보드 같은 경우는 정전기에 의해서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용접기 사용법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사용합니다. 자, 이상 점검은요, 여기서는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죠? 여러분이 용접기를 사용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전류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요것을 이제 한번 확인하시는데 뭐 할 수 있는 것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눈으로 봐서 여기서 단선이 되어 있을 때는 뭐 케이블을 뭡니까? 뭐 단선된 걸 찾아가지고 연결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전문가인데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아크가 잘 안 되거나 아크가 불안정하다. 뭐 이런 경우도 아크가 발생 안 하면 스위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프가 됐다든지 그러면은 스위치를 올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올라갔는데 그 휴즈가 이제 만약에 끊겼을 때는 휴즈를 교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1, 2차 케이블이 불량일 때는 또 선이 이제 찾아보고 단선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다시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요까지는 돼요. 뭐 나머지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죠? 요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보시면 돼요. 가스 유량계 보호가스가 계속 유출돼요. 자, 가스 점검이 되어 있으면 가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점검 스위치를 용접으로 이제 레버를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밸브가 이상 있으면 전자밸브 교환해야 되는데 뭐 요 전자밸브 교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나 밑에 있는 뭐 PCB 판 이것도 맹 전문가가 오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가 나오지 않을 때 가스가 나오면 가스가 없었거나 밸브를 잠가놨을 때가 제일 많아요. 그때는 이제 가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밸브를 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휴즈가 단락되었든지 아니면 스위치가 오프가 될 때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휴즈를 이제 뭐 교체하고 이제 스위치를 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밸브 작동하지 않는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교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 불러야 되고 가스 호수가 누설되는 거 이거는 호수를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하면 좋고요. 아니면은 뭐 하면은 또 전문가를 불러야 되죠. 나머지는 전문가를 불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레이터 제어 스위치 작동 이거는 기판 점검인데 이거는 뭐 전문가가 불러야 되죠. 그 다음에 가스 노즐 불량은 보호가스 누설될 때는 점검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점검 위치를 이제 용접 위치로 해야 되고요. 이물질이 있으면 이물질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노즐이 부적당 크기가 안 맞으면 적정한 걸로 이제 해야 되겠고 이것이 색깔이 변색이 될 수 있죠. 세라믹이 그러면 교체를 교환하면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상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승수에서요 판넬 조작 사실은 요거는 이제 판넬 조작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판넬을 할 수 있는 게 뭐 다는 할 수 없겠고요. 먼저 용접기를 가동한다. 전원을 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배전판 스위치를 온하고 메인 스위치를 온한다. 그 다음에 유량 조절합니다. 가스 밸브의 용기를 열어요. 그 다음에 유량계를 조절할 때요. 가스 체크를 선택하고 유량계를 조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흐름이 되면 다시 용접으로. 그럼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요 있죠. 요 가스 점검하고 용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에 올리고 가스 유량 조절하고 가스 유량이 끝나면 다시 용접 쪽으로 다시 스위치를 내려야 되겠죠. 안 그러면 계속 가스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제어 장치에서 AC, DC를 할 때, DC로 할 때는 DC로 조정하고요. AC 할 때는 또 AC로 하시고요. 순행, 공냉을 또 선택해야 되겠죠. 뭐 순행할 때는 순행 쪽으로 올리고 공냉은 공냉. 순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물 공급 라인을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레이터 처리에서 보통 물을 많이 처리 안 하면 이렇게 하죠. 여기 스위치가 있죠. 그레이터 처리에 보면은 요거네요. 요 부위 AC, DC 공냉하고 순행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네요. 그레이터 처리. 요게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연속하고 1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전원하고 그레이터 전류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 1회 같으면은 그레이터가 1회가 되면서 전원이 단락되는 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무가 돼 있어요. 무가 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토치에 있는 누름 스위치가 있어요. 누름 스위치 누르면 전기가 바로 여기 이제 용접 전류가 있죠. 용접 전류가 바로 딱 이렇게 작동해요. 스위치를 놓으면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무입니다. 그러니까 토치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에 ON을 했는 거죠. 누르면 바로 전기가 팍 들어와요. 들어와서 바로 이제 아크 전류가 됩니다. 용접 전류가 되고 스위치에 놓으면 바로 딱 떨어집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무가 됩니다.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1회를 했을 때는요. 1회 했을 때는 요 스위치를 이제 일단 누르면은 초기 전류가 딱 돼요. 바로 전기가 딱 작동해서 초기 전류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 보면 초기 전류의 수치를 올리는 다이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전류하고 이 용접 전류, 이 용접 전류라 하는 것은 용접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전류고요. 초기는 용접이 예를 들어서 100 정도를 쓰면은요. 초기는 한 50%인 한 30에서 50 사이를 많이 써요. 뭐 50을 할 수도 있고 30을 할 수 있고. 근데 이 초기 전류는 이게 하나의 이제 용접 위치를 찾는 거 아니면은 뭐 처음에 이제 작동만 시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모세가 절대로 녹지 않는 이런 전류를 하시면 되고 용접기에 따라서 이 초기 전류 조정이 없는 것도 있어요. 요즘은 그냥 고정적으로 한 30 정도로 해서 초기 전류를 자기들이 맞추고요. 용접 전류만 있는 이런 용접기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 방식은 이렇게 초기 뭐 용접 전류가 따로 다 있어요. 요즘은 이런 거 없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데 초기 전류가 없다 해서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초기 전류가 이제 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면은 스위치를 누르고 있을 때는 이 초기 전류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스위치를 딱 놨을 때 오프로 놨을 때는 서서히 이게 바로 앞에 이런 경우는 바로 팍 올라갔어요. 전기가 작동했는데 요 1회 같은 경우는 바로 전기가 팍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냥 아크의 크기가 이제 서서히 쑥 커져요. 커지다가 조금 있으면 정상적인 용접 전류가 쫙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게 또 서서히 이제 약해져요. 이게 누르고 있을 때는 요 전기가 됩니다. 요 전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이고 요게가 이제 100이라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스위치를 누르면은 바로 탁 꺼지는 이런 상태가 바로 1회입니다. 1회만 어떻게 돼요? 1회만 용접 전류가 되는 것이죠. 요것이 이제 1회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연속이죠. 연속에 만약에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스위치를 누르면은 여기서 팍 올라가서 초기 전류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스위치를 놓으면은 쭉 천천히 올라가서 용접 전류에 이제 100이 됩니다. 똑같이 요거도 130에 100을 하면요. 자, 100입니다. 위에가. 100해서 용접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터치에 있는 스위치를 이제 스위치를 눌러요. 그러면은 서서히 다시 전기가 약해져요. 이렇게 100에서 30으로 약해져요. 그럼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는 이제 요게 이제 초기 전류가 아니고 그레이터 전류가 돼요. 그레이터 전류 요 위에 보시면은 요 그레이터 전류가 있죠. 그러면 요 그레이터 전류도 초기 전류하고 그냥 비슷하게 맞춰놔요. 예를 들어서 초기 전류를 이제 예를 들어서 30을 맞춰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용접 전류 100 맞췄고, 그러면 그리터 전류도 30에서 한 50 사이, 뭐 30 할 수도 있고, 50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용접 전류보다는 하여튼간에 50% 정도 낮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레이터 전류가 이제 돼요. 그러면 다시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은 다시 서서히 이게 그레이터를 아직 50을 했으면 그죠? 50 했으면 50에서 서서히 전류 올라가서 이제 스위치를 완전히 놓았을 때 오프를 했을 때는 이 용접 전류가 됩니다. 다시 스위치 누르면 이렇게 서서히 또 이제 그레이터 전류가 약해져요. 그레이터 전류가 되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전류가. 그리고 계속 스위치를 누를 상태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꺼지는 게 없어요, 기능이. 다음 연속은. 스위치를 이제 누를 때는 이 그레이터 전류가 되고요. 스위치를 놓았을 때는 용접 전류가 되죠.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것을 꺼지고 싶을 때는 그냥 전체를 띠뿌려야 돼요. 토치 전체를 이제 모재에서 떨어지게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아크가 끊기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제 용접을 계속 해야 될 경우가 이렇게 많이 해요. 뭐 현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1회 같은 경우는 한 번 누르고, 그죠? 한 번 누르고 놨다가, 요거는 누른 상태고 스위치를 놓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누를 때 꺼지는 거. 그래서 요 1회가 생각보다 현장에서는 많이 쓰는 뭐 그런 것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접할 때는 계속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놔버리면 꺼지니까.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이거 많이 써요. 우리가 또 백비드 낼 때 이걸 많이 씁니다. 누를 때만 작동하고 나면 바로 꺼져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이고, 요거는 약간의 숙련자들이 요 1회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주 좀 잘하시는 분은 연속을 또 써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쉬운 줄 압니다. 토치 조립 상태 점검, 전극성으로 맞췄어요. 선택하고요. 전류를 한 100A를 맞추고요. 고주파의 감도도 조절하고, 덩처 테너 돌출 길이, 보통 3mm 겠죠 3mm 하고, 헬멧하고 보고 착용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크를 발생시키죠. 이제 칠판을 준비하죠. 스테인리스 판에 3T짜리에 100에서 150짜리 하고, 용접봉도 2.4짜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재 위에다가 용접 토치를 댄다는 것은 여기 세라믹이죠. 세라믹을 모재 위에다 살짝 얹어놔요. 위에 얹고 여기에 있는 이제 요 버튼 스위치가 있죠. 여기 누름 스위치가 요것을 이제 딱 눌러줘요. 눌러주면은 여기서 텅스텐 봉에서 이렇게 이제 스파크가 탁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스파크 아크가 일어나면서 이 밑에 부분을 녹이죠. 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용융지 녹으면은 요 왼손으로 이렇게 이제 용접봉을 하는데, 자 여기서 어떤 분은 여기 보시면은 봉끝을 이렇게 이제 구부려 준다 했죠. 일자.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요것이 빼촉하게 되면은 요걸 사용하다 보면 옆에 사람에 찔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눈을 찔릴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 주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 봉 끝에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그죠? 예, 뭔가 사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옆에 사람이 내가 이제 용접하다가 다치게 할까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그런 뜻이지. 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용접이 잘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크 상태를 확인하면서 용접봉을 첨가하고요. 그 다음에 용융 상태를 보면서 전류를 다시 조정하고 또 보호가스도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아크 발생 상태가 양호하고 용접 비도가 정상적이면 완료합니다. 그럼 끝났으면 이제 제일 중요한 정리 정돈을 한다. 이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시운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의 지금 장치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